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질병 중 하나가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자 질병인데요. 네,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양상이 특이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두통이라고 하면 흔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설명해 좀 해주시죠. 네, 두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인데요. 1차성 두통이란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네. 여기에는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예. 반면 2차성 두통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뿐 아니라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한 두통에 해당됩니다. 1차성인지 2차성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병원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우선 뇌질환으로 인한 두통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우리가 CT나 MRI를 찍게 됩니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편두통도 아무래도 원인을 찾기 힘드니까 1차성에 해당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오해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꼭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편두통의 증상은 머리가 쿵쿵 울리듯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진다는 겁니다. 또 빛이나 소리에 노출됐을 때 심해진다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피하고 싶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되도록 어둡거나 조용한 곳에 있으려는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편두통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타나서 일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한 달에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담았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정성우 교수의 설명입니다. 편두통은 한 번에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조절하면서 관리하는 뇌의 질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편두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편두통 치료 약물 중 각각 환자에게 맞는 약물과 용량을 선택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두통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피하는 한편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 두통을 예방하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성호 교수님 말씀은 편두통도 네.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뇌 질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데 심할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편두통은 자칫 우리가 만성 두통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성적인 두통으로 진행된 후에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만성 두통이 됐을 때는 대부분 진통제 남용으로 인해서 이 양상이 바뀝니다. 어떤 양상이냐면 약물 과용 두통으로 바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진통제를 이제 복용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될 경우 이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정성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편두통 발작이 왔을 때 조기에 정확히 조절하지 않으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힘들고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두통이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점차 만성 두통으로 진행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두통을 초기에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편두통처럼 또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기 쉬운 두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도 편두통처럼 1차성 두통인데요. 긴장성 두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감정적인 문제로 유발하는 가벼운 두통에 해당됩니다. 긴장성 두통의 양상으로는 압박감, 조이는 느낌, 머리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진통제로 통증이 잘 가라앉지만 예. 이것도 자주 발생한다면 치료를 받는 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2차성 두통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거는 특정 질환이
네.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두통인 거죠? 네, 말 그대로 2차성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 시한 폭탄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2차선 두통은 기존에 겪었던 두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두통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아프기는 정말 처음이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내려 찢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든다. 이런 두통을 이제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두통의 특징은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구토나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거나 걷는데 약간 비틀거리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2차성 두통인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뇌졸중과 같은 하나의 그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서 2차성 두통이 나타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정성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뇌 뒤쪽 후두나 소뇌에 큰 뇌경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두통을 쉽게 호소할 수 있고, 또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에는 뇌경색보다는 훨씬 더 두통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또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벼락두통 양상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통과 함께 이제 구토라든지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네, 뇌혈관 질환 포함해서 다양한 뇌 질환으로 또 이제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네. 가볍게만 머리가 아프다고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저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지만 정말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거나 기존의 양상과 정말 다른 두통이 나타났을 때는 2차성 두통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증상을 무시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은 물론 또 한쪽 마비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두통도 이제 대수롭게 넘길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